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살펴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최근에 주목할 중국 이슈는 늘 많은데요.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는 게 시장 특징이고요. 또 며칠 전에 나왔던 중국이 세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관심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소리 없이 잘 체크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하락이죠. 그게 위안화 강세인데요. 위안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왜 그런지 원인 살펴주십시오.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그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아주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출이 급증한 데다가 해외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늦추기 위해서 해외에 대한 증권 투자 규제도 많이 풀어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화 예금과 관련해서도 지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외화 예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1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2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제동이 걸릴 거로 봤지만 실제 위안화는 현재 1달러에 6.3 유엔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연초 수준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들어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수입 물자가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내 입장에서 보면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 불안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와 관련해서 완만한 절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위안화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든지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안화는 계속 절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이제 7위안이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6.3대까지 6.38 제가 보는 자료는요. 6.3까지 내려왔으니까 위안화가 꽤 강세로 가는 거죠. 위안화가 중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간다고 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할 만한 중국으로 자금이 좀 유입될 만한 그런 요인으로 해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를 보면은 현재 4거래일 연속 거래 대금이 1조 위엔대를 돌파했는데요. 네. 무려 175조 원을 넘는다는 것은 화랑기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4일 이후부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무려 7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저께까지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V자 경기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상품 가격을 막는 조치라든지 다양한 적절한 조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갈등이 최근 들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보고서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요. 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제재 리스트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 금액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 지수와 관련해서 연동되고 있는 인덱스 펀드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자율권을 많이 보장해주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중국물 편입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은 좋은 거예요. 경쟁 관계에 있으면.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부담스러운 업종도 있고 좋을 쪽도 있을 텐데요. 좀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거나 중국 증시에서 좀 소장님 보시기에 유망 업종이나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완만하게 절상시키는 추세를 탄다면은 소비주도와 관련된 제조업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소매 판매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은 혁신 전략도 키우고 있고요. 또한 공급망 재구축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 1위 시장 규모지만 실제 제조 경쟁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글로벌 100개 기업을 보면은 중국 기업은 7개밖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경쟁이 약화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그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게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나 기어박스가 아니라 동력 전지나 그리고 모터, 전자 제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은 CATL, 그리고 세계 4위 기업인 BYD가 있고요. 또 스마트화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런 스마트화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드론 회사라고 할 수 있는 DJI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중국의 돈이죠. 위안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돈이 강세로 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외국인들 보면 위안화 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사실 원화도 조금 강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위안화 강세가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인가요? 혹은 뭐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인가요? 아무래도 환율이 강세면은 환과 관련된 리스크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 관심을 집중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안화보다는 원화가 덜 완만하게 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9조 원 가까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특히 IT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5월 28일 이후에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면서 4거래일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6,42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매수세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또한 최근 조선업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완만하게 원화 절상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또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소비 관련주들 중에 하나가 백화점, 그리고 항공, 여행, 유통,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이런 상승 흐름에 아시아 시장이 동반해서 같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안화 강세 최근 흐름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 자녀에서 몇 년 전에 두 자녀까지, 이번에 세 자녀까지 허용하면서 사실은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정책을 바꾼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중국 인구를 보면요, 현재 14억 1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매년 1,2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800에서 90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13.5%가 넘는데요.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7% 정도가 되면은 고령화로 치워지는데, 중국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 늘어나고 상상성 저하뿐만 아니라 부담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세자나 정책을 지금 도입을 했고요. 사실상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냉담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보면은 돈이 있어야 낳지, 그리고 세 자녀는커녕 두 자녀도 낳을 수 없다, 그리고 한 자녀면은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낳는다고 해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화사 같은 경우에는 세자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95%는 추가 출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지금 이 정책
정책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결국 이제 양육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군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제로투세븐이나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뭐 이와 관련주 출생용품이 당일날 좀 급등했다가요. 조금 밀렸는데 그러면 이런 소위 기존에 관련주로 언급되는 주식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 먹는 3대 하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집값 부담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가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자녀를 낳고서 성인까지 키우는데 무려 3억 4,8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15년 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귀중한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를 보낼 경우에는 한 자녀 키우기 위해서 7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사립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를 가르쳤을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파산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현재 낮은 출산율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출산용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유아용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도 자녀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2억이 든다는가요? 2억 몇 천만 원 든다는. 이야, 중국도 3억 아까 4,800이요? 3억 5천만? 3억 3,800.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중국도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인구 센서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점차 인구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도 더 인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중국은 또 어떤 고민을 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활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원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는 3가지 열쇠를 줘야 되는데요. 아파트 열쇠뿐만 아니라 보석함, 자동차를 줘야 되는데 이 때문에 이걸 경제 부담을 못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4천만 명이 지금 결혼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18세 이상 남자들 중에 2억 5천만 명이 아직 결혼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화뿐만 아니라 초식화, 개인주의, 또 생활비 상승, 또 유아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을 좀 낮춰준다든지 집을 그 젊은 층들한테는 할부로 좀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가정관이나 교육관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시스템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그 대상이 우리처럼 5천만 명이 아니라 14억 인구를 균등 배분하면서 성장시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됐어요. 비트코인 얘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중국이 갑자기 중단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 요인도 됐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그 채굴량이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한때는 전체 거래량의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런 중국이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을 중지시켰던 것은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페이팔이라든지 유니언페이와 같이 5,600만 개 그 가맹점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교환 매개 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2060년까지 그 화석 연료 배출을 절감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쓰는데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만약에도 그 현재 상태대로 놔두게 됐을 경우에는 1억 3,050만 톤 정도의 탄소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당분간 규제를 완화시켜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중국 경제 산업 소식 차이나TV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